태우 씨 미안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직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는 가족을 만들 자신이 없어요. 나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가족이 뭔지, 나한테 가족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나 사실 아버지에게 수술해주기 싫었어요. 짜증나고 억울했어요. 그런데 또 다 이해가 됐어요. 큰오빠네도 이해가 돼요. 작은 오빠도 이해가 가고요. 그렇게 방황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효도도 이해해요. 태우 씨, 왜 자꾸 나는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이해가 될까요? 왜 자꾸 그 사람들 마음을 알 것 같을까요? 그래서 나만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다른 가족들이 다 이해가 가니까 내가 희생하면 우리 가족 다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나 너무 억울했어요. 태우 씨,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요. 도움을 바라는 가족들한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해주고 미워해야 하는 건지 냉정하게 거절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나는 또 다른 가족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정한 독립이 뭔지 이제 정말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태우 씨에게 어떤 약속도 해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태우 씨. 요시마! 요시! 아이고 정말 못 봐주겠네.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5시에 나와서 죽어라 운동만 해대니. 팀장님 안 계시는 걸 저렇게라도 해서 버티시는 거겠죠. 두 분 여기서 처음 만나셨잖아요. 도대체 팀장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가서 잡아오지. 아유 저러다가 관절 다 녹아나겠다. 야속한 여자네. 대체 팀장님은 어디가 있는 거야? 빨리 붙어줘.
형, 요즘에 연락 왔어? 아니, 이번 달엔 연락이 안 오네. 뭐 조만간 연락이 오겠지. 아가씨는 잘 계신데요? 어디 계신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효심이가 메일로만 연락을 해와서요. 그냥 건강하게 잘 있다는 정도만 압니다. 아, 누나 빨리 돌아오라 그래. 벌써 1년이야, 1년. 야, 임마. 넌 좀 조용히 해. 일단 누구 잘못을 탓할 건 없고 다 각자 잘못을 알아서 반성하면 돼. 맞아요. 제가 제일 잘못했어요. 그동안 공부한답시고 10년간 여동생 등골 뺐으니까요. 깊이 반성합니다. 저도 주길로입니다. 사채로 반스사고 사업한다고 누나 속 제일 썩이고 정신 너무 늦게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할 말이 없다. 내 가족 돌보느라고 효심이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장남으로서 많은 책임감 느끼고 깊이 반성한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렇게 됐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올인하시느라 장남, 큰며느리 역할을 고모한테 미룬 거거든요. 공부 너무 잘한 거 반성합니다. 누나. 저도 반성합니다. 저는 골프도 못하면서. 아, 넌 됐어, 저서가. 나도 반성한다. 효심이가 내 손녀도 아닌데 여러모로 너무 부려먹었어. 저도 반성합니다. 재작년 9월 27일 오후 4시 레슨이 밀려서 가온이 학교에서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그날 언니랑 같이 오면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막대를 썼습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반성하자. 예. 근데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야, 니들? 야, 루비야, 너 어떻게 대놓고 그러냐? 아니, 지금 얘들이 정말... 아니 할머니 아니세요. 바로 할아버지세요. 우리 가족의 근원적인 문제의 발생은 할아버지가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으시고 집을 나가버리신 데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장 역할을 하셨고 그 힘든 할머니 옆에서 고모가 자식이 아니라 남편 역할을 한 거죠. 자식은 자식으로 커야 하는데 부모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자 고모가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집안의 구조가 틀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죠. 저희 부모님은 요즘 대다수 부모님처럼 자식 교육에만 올인하시느라 고모가 힘든 것을 방관하셨고요. 얘는... 작은 삼촌은 어쨌거나 변호사가 되면 갚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고모가 힘든 것을 지속시켰어요. 그리고 막내 삼촌은 인생 한 방 노려보겠다고 한 방 성공하면 고모와 할머니에게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후원장담했지만 꽝이고, 그래도 치킨집을 2개나 운영하셔서 축하드려요. 그리고 사실 할머니가 제일 잘못하시긴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 이해해요. 남편도 없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딸이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딸하고 자신을 너무나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그리고 부모니까 자신 팔자의 기구함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고모의 힘듦을 헤아리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 나간 남편을 둔 할머니보다 그로 인해 청춘을 잃어버린 고모의 팔자가 더 기구하다고 봐요, 전. 루비야, 좀 그만. 나봐. 그래서 이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같이 깊은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각자 알아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고모도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긋지긋한 가족들 안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삶을 즐기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런 고모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해요. 어? 야, 루비야. 아니, 이 시점에 무슨 파이팅을 하니? 아유, 다들 안 할 거예요? 우리 고모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자니까요. 야, 필리바 하자. 자, 고모 파이팅! 이효심 파이팅! 파이팅! 야. 파이팅! 예, 희주야. 예, 어머니. 네 똑똑한 딸 좀 데리고 얼른 가라. 네, 어머니. 어머니. 엄마? 좀 참들래. 아여간이 입 빠는 소리. 너 시도 때도 없이 입 빠는 소리 하는 거 언제 고칠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럼 문제의 근원과 구조가 눈에 딱 보이는데 거기서 아무 말 안 하고 말아? 그럼 우리 할아버지 제사 때처럼 고모 집 나간 날짜마다 할머니한테 불려가서 반상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반성회인지를 할 거야 대체? 얘가 정말. 그만해. 루비, 잘했어. 루비 말 듣고 아빠하고 삼촌들도 많이 반성했으니까 됐어. 루비 수고했다. 어머머, 이는 무슨 수고를 했다 그래. 여보. 고모 파이팅! 이제 그만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아가씨 돌아오라고 설득 좀 해봐. 뭘 설득을 해. 당신 아까 루비 말 못 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풀려야 오지. 내가 설득한다고 와?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또 무슨 소리가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그렇잖아. 아가씨 수술 마치고 온다 간다 소리도 없이 사라져서 1년씩이나 가족들하고 소식 끊고 살았는데 그럼 가족들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어디 아가씨 눈치 보여서 살겠어? 1년 내내 가족들 무릎 꿇리는 거지 이건. 무슨 또 무릎을 꿇리냐? 아까 우리 어머님 댁에서 심정적으로 다 무릎 꿇고 있었던 거지. 아니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효심이도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으면 그랬겠어. 당신 그거 이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님 수술을 해주지 말든가. 안 해줬어도 되는 일 아니었어. 그런데 왜 해줘놓고 왜 그렇게 갑자기 숨어버리냐고. 당신 정말 말이면 단 줄 알아? 어쨌거나 가족을 위해 큰 결심하고 희생한 사람한테 뭐 누가 해주라고 했냐? 누가 희생하라 했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 마음에 얼마나 허탈하고 배신감을 느끼겠어. 그래도 이렇게 숨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인데 줘놓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안 주면은 미안하고 냉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언저리 어디에서 항상 갈등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 특히 효심인 이날 이때껏 가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잖아. 근데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란 분이 떡 나타나서 그런 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갈등을 하지. 그래도 착하니까 줘놓고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나만 이러나.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았겠어? 그런 사람 마음을 헤아려야지. 왜 줬냐니? 누가 희생하랬냐니? 당신 그게 할 소리야? 그럼 당신은 루비가 나중에 의사가 됐는데 뭐 누가 나으랬냐느니? 누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뭐 의사 만들려고 했냐느니? 그럼 좋겠어? 어머머. 아니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어? 원래 잘했어. 당신이 하도 나보다 말이 많아서 내가 그동안 말할 새가 없어서 그랬지.
사람이 말이야 보자 하니까 정말. 어머머머머머머. 어이구 우리 당근이 착하기도 해라. 어이구 혼자 잘 노네. 아유 졸려요. 아까 루비보다 어른들이 생각이 많이 짧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루비 엄청 똑똑하죠?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집안 문제를 어쩜 그렇게 깔끔하게 요약 정리를 잘해요. 아우, 대단해. 아, 근데 좀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요. 루비 말이 맞잖아요. 그럼 문제 있는 가정들이 대한민국에 많을 거고요. 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가족들처럼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맞아. 그래도 우리는 우리 당근이가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아이, 아우, 빨리 자요. 내일 이혼 소송한다는 의뢰인 오기로 했어요. 그래요. 잡시다. 그럴까요? 자야. 당근아, 잘 자. 이 새벽에. 앞으로 좀 가봐요. 이렇게 딱 붙어서 이래. 여보세요. 누구요? 네네네. 네. 아유, 저 잘 있었죠. 아, 네. 네? 정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왜 그래요, 민입 씨? 효지 씨, 나 오늘 사무실 못 가요. 그 이혼 소송 효지 씨가 좀 알아서 해요. 예? 왜요? 왜 그래요, 민입 씨? 어디 가는데 옷을 그렇게 입고 가? 당근이 엄마. 어이구, 적재기에.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정현준, 이효준 변호사입니다. 예, 정변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혼 소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자세한 건 사무실 오셔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변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뵙겠습니다. 예,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어이구. 아휴, 당근아. 엄만 도대체 어딜 간 거니? 어이구. 효준아, 나와서 밥 먹어. 예, 나가요. 자.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아니 근데 당근이 자냐? 막 잠들었어요. 아이 그래. 아유. 맛있겠다. 아니, 언니가 아침 일찍 웬일이야? 웬일은 나도 저 아침 먹으러 왔지. 아유. 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다 손을 대? 효심이 것을 언니가 왜 먹고 있어? 조심히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저 걱정하지 말고 아침마다 밥그릇, 국그릇 안 걱정해도 돼. 마음 편하게 지내. 언니가 어떻게 알아? 효심이가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아냐고. 어젯밤 꿈을 꿨거든. 근데 효심이가 나타나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딱 보니까 통통하게 살도 찌고 얼굴도 볼것스름하게 복숭아처럼 아주 건강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마음 걱정하지 마라. 응? 어떻게 마음 걱정 안 하고 살아. 다 큰딸이 1년째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 걱정을 안 하고 살아. 그리고 나만 이래? 태우는 어떡할 거야? 나 정말 태우 보기 민망하고 미안해서 죽겠어. 태우는 집 팔자지 뭐. 언니! 아니 자기가 좋아하니까 어쩔없어. 그럼 태우를 딴 데로 장가가라 그래? 어? 뭐야? 이 언니가 정말. 걱정하지 마라. 효심에는 꼭 돌아와. 태호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데. 아이고.